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8년 동안 서울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해온 37살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대신 요리에 큰 흥미가 있었어요. 좀 웃기지만 요리 만화를 보면서 요리사가 되는 꿈을 키우게 되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요리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여러 음식점과 호텔을 돌아다니며 몇 년 동안 일을 했어요. 누구나 그렇듯 처음에는 막내로 시작해서 정말 힘들었지만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8년 전에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었고 비록 작지만 자부심을 느꼈어요. 수익도 나쁘지 않았어요. 가게 위치가 업무지구에 있어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수익도 꽤 괜찮았어요. 덕분에 8년 동안 번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도 마련할 수 있었죠. 게다가 나름의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요리는 제 삶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요리사라는 직업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을 바쳐 열심히 노력해 얻은 결과지만 남들에게는 공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직업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법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 인생만 똑바로 살면 되니 상관없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 하나가 제가 결혼할 사람의 어머니였다는 게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네요. 제 예비 남편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는 원래 저희 가게를 자주 찾아오던 단골 손님 중 하나였어요. 평범하게 생겼지만 언제나 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다정하면서도 약간은 장난기 많은 모습이 귀여워서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죠.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솔직히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보다는 저처럼 노력 끝에 자신의 목표를 이룬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람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했지만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공부 대신 요리를 하면서 여러 역경을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점이 오히려 저희 결혼의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네요. 만남을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걸 알게 된 건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요리에만 몰두하느라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뿐 아니라 고모님까지 저를 보려고 와 계시다고 해서 정말 속이 울렁거렸어요. 자기야, 고모님은 원래 말 없으시잖아. 자기 부모님 뵙는 것도 긴장돼 죽겠는데 고모님까지 오시면 난 어떡해? 미안해. 우리 가족이 워낙 결속력이 좋아서 고모들도 자주 오가곤 하거든. 나도 오늘 오실 줄 몰랐는데 너 온다는 소리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오셨대. 아, 정말 괜찮을까? 고모님께 드릴 선물도 따로 준비 못했는데 고모님이 결혼 반대하시면 어쩌지? 에이, 걱정 마. 우리 고모 그런 사람 아니니까 오히려 더 편할 거야. 우리 고모님 정말 좋은 분이셔. 우리 엄마 아빠만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 글쎄, 그건 자기 가족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난 불안한데. 하지만 내 불안한 느낌과는 달리 고모님은 정말 저를 좋아해 주시고 잘 대해 주셨어요. 고모님이 시어머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처음 집에 갔을 때 문을 열어준 분도 고모님이셨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네.
멀리 오느라 힘들었죠. 아이고,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요? 선물을 이렇게 바리바리 사왔네. 안 그래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빈손으로 오기가 뭐해서 약수하게나마 사왔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아유, 뭐든 마음에 드는 게 당연하죠. 아가씨, 그리고 저는 우리 조카 고모예요. 고모님이라고 불을 부는 저쪽이에요. 미안해요. 내가 성질이 급해서. 문을 열어줘서 착각했나 봐요. 그런데 긴장 많이 했구나. 에이, 마음 편하게 먹어요. 우리 조카 데려다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너는 어떻게 이런 참한 처자를 다 데려왔어? 제주도 좋네. 고모님은 첫인상부터 굉장히 밝고 친근하셨어요. 뭐랄까, 드라마에서 보면 말 많은 감초 역할을 하는 분 있잖아요. 웃음을 주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반면 시부모님은 말씀이 많지 않으셔서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는데 고모님 덕분에 나름 화기애애하게 흘러갈 수 있었어요. 아니, 내가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는데 우리 조카는 어떻게 만났어요? 소개팅. 아니면 우리 조카가 먼저 들이댔나? 아, 그게 제가 일하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자주 왔거든요. 매번 올 때마다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한마디 두마디 하다 보니 친해졌어요. 그럼 우리 조카가 먼저 작업 걸었네? 아이고, 우리 조카가 돌부처 같은 줄 알았는데 그런 면도 있었구나. 아이, 고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업이라니요. 나이가 몇인데 예쁘게 좀 말해주세요. 얘는 드라마에서도 다 쓰는 말인데 뭐 어때? 그렇죠. 제 말이 불편하지 않죠? 네,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말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봐라, 오히려 좋다잖아. 너는 남자라서 트렌드를 몰라. 요즘에는 어른들도 젊은 말을 많이 써야 돼. 그런데 일하는 음식점이라면 직업이 요리사인 거예요? 어떤 음식 하세요? 한식, 중식, 양식, 파스타 같은 것도 만들고요? 제가 자격증은 한식, 중식 다 따긴 했는데 양식 쪽이 저한테 제일 잘 맞더라고요. 어머, 그럼 그거네. 얘 셰프네. 어머나, 우리 조카 며느리가 셰프였어. 그럼 다음에 파스타 먹고 싶을 때 가도 돼요? 나 파스타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네,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특히 신경 써서 꼭 대접해 드릴게요. 어머, 정말요? 아유, 고마워라. 그럼 나 서비스도 많이 주고 그러나? 농담이에요. 농담이라니, 그러면 사장님한테 혼나죠. 저는 그런 민폐 끼치는 거 싫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사장이라서 서비스도 얼마든지 많이 드릴게요. 네. 사장이요? 어머, 벌써 자기 가게까지 차린 거야? 대단하다. 자기 가게 차리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얼마나 됐어요? 에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작은 가게예요. 가게 연지는 대략 8년 정도 됐어요. 어머, 그럼 자리도 완전히 잡은 거네. 요즘 그렇게 오래 가기 쉽지 않은데 우리 올케 좋겠다. 저렇게 맛있는 음식 하는 며느리 얻어서 파스타 먹고 싶을 때마다 저기로 가면 되겠네. 아, 네, 뭐,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서. 에이, 가족이 셰프인데 앞으로 좋아하게 될 거야? 그런데 8년이나 됐으면 돈도 많이 벌었겠어요.
이거 우리 조카가 오히려 딸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벌진 못했고 오래되어서야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요? 아니, 벌써 아파트도 장만했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데. 아니에요. 그냥 작은 아파트라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에이, 그래도 요즘 아파트가 아무리 작아도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올케 너무 부럽다. 올케도 알았어요? 아파트에 있다는 거?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어쩜 이렇게 성실해? 요즘 애들은 뭐야? 오로가 6월론가 아무튼 막 돈 안 모으고 펑펑 쓰기 바쁘다더만. 정말 귀한 며느리 받았네. 형님, 그래도 우리 아들도 대기업 다니니까요. 대기업 들어가기가 어디 쉽나요? 에이, 우리 조카 아무리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요즘에 40 넘으면 다 잘려나간다잖아. 근데 며느리가 이렇게 든든하니 우리 조카는 잘려도 걱정 없겠다. 나중에 잘리면 조카 며느리 가게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건 그렇죠. 제가 좀 여자를 잘 만나긴 했죠. 알뜰하기도 하고 제가 진짜 행운아예요. 여기까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고모님의 주도 아래 농담도 많이 하면서 제 긴장도 풀어주셨고 저를 띄워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지만 좀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묘하게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기분 탓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 뭐 열심히 일해서 가게 차린 것도 좋고 집도 산 건 좋은데 학교는 어디 나왔니? 네, 들어도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요리학교 나왔어요. 나름 유명한 요리사들도 많이 나온 곳이라고요. 요리학교요. 어머, 그럼 제대로 대학도 안 나왔다는 거야? 아이고, 나는 또 셰프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대학에서 요리 전공한 줄 알았지? 이거 거기 가서 제대로 먹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뜬금없는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갑자기 저런 말씀을 왜 꺼내시는 걸까 싶었어요. 남편이나 고모도 그게 느껴졌는지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하셨죠. 엄마, 갑자기 학력 얘기는 왜 꺼내고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올케나 나나 대학 나온 것도 아니잖아.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걸 뭐하러 따져. 하지만 남편이나 고모님의 만류에도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하셨죠.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가고 싶어도 다들 돈이 없던 시절이니까 갈 수가 없었던 거고 지금은 공부를 안 하니까 안 간 거고요. 아니에요. 대학교도 성실함의 중요한 척도예요. 장사야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것뿐이지 그게 어디 노력으로 된 거겠어요? 대학 못 간 것만 봐도 딱 알지. 아유, 뭘 그렇게까지 말해. 어쨌든 성실하고 알뜰하게 살아서 집도 있다잖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지 뭐. 형님, 결혼한다고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 애도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막말로 요즘 세상에 대학도 안 나와서 애를 어떻게 키워요? 요즘 어린이집에서는 엄마들 학벌로도 아이 위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아이들끼리 그런 것들 다 얘기한대요. 우리 엄마는 어디 나왔다 근데 우리 애는 뭐 창피해서 말이나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처음엔 그래도 사람에 따라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 말씀이 너무 심하잖아요.
남편도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답답했고, 하지만 처음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제가 화를 낼 입장도 아니어서 작게나마 말대답을 좀 했습니다. 물론 나름 최대한 예의를 다해서 했죠. 그렇죠.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게 걱정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게 요즘에 부모의 학력으로 애들끼리 말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요즘 애들 꿈 1순위가 유튜버가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집이 어디 사는지, 돈을 많이 버는지로 얘기 나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선 저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나름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분위기를 수습할 수 있도록 나름 제 입장을 웃으면서 잘 말씀드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너는 지금 벌써부터 말대답을 하려고 하니? 네가 뭘 알아? 대학도 안 나온 게 어디서 건방지게 누구한테 말대답이야? 말대답이. 이렇게 딱 교육받은 수준이 드러나는 거야? 우리 아들은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으니 어른 앞에서 이러는 경우가 없거든. 괜히 학력으로 사람 평가하는 거 아니라니까. 어허 여보, 그만해요. 그만해. 아니, 잘 나가다가 갑자기 뭐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요. 당신 때문에 분위기 다 이상해졌잖아. 새아가가 얼마나 놀라겠어 그래? 옳게 그만해. 왜 그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이렇게 좋은 날에?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조카를 들고 처음 보는 애만 그렇게 칭찬을 해요? 우리 애가 어디가 못났는데요? 우리 애 없이 키웠어도 어디 가서 부족함 없도록 키웠어요. 근데 어떻게 형님이 그래요? 이 사람이 진짜 여보, 그만하지 못해? 안에 있어 봐. 옳게,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옳게 말 이상하게 한다. 이 이후로는 분위기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을 뿐이었죠. 그냥 내가 더 참을 걸, 괜한 얘기를 꺼낸 건가 싶고 하지만 저는 저대로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억울했고 나름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드린 거였는데 참 난감하더군요. 한동안 그렇게 다툼이 이어지다가 어머님은 화가 참아지지 않으셨던 건지 방문을 쾅 닫으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아버님은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미안하다며 저를 조금 달래주시고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댁을 나오고 나니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결혼하기 전 첫인상부터 이렇게 안 좋게 출발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부 갈등이 결혼 생활에 있어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결혼 허락 여부는 둘째치고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결혼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 싶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저를 뒤쫓아 나와서는 미안하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아, 잘 나가다가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 엄마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 그렇구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셨나 보다. 뭘 또 그렇게 받아들여?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만 말해도 돼.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나도 알아. 근데 솔직히 나도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서 우리 잠시 시간 좀 갖자. 그게 좋을 것 같아. 나도 좀 생각해 볼게. 오늘은 나 혼자 가도 되니까 들어가서 어머님 잘 달래드려. 난 이만 가볼게. 전 계속 저를 붙잡으려고 하는 신랑의 손을 뿌리친 뒤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치욕스럽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고 참 복잡한 마음에 눈물이 다 나오더군요. 그렇게 그날 혼자 울다가 겨우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예비 남편에게 오는 연락은 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죠. 혼자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이 결혼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하기라도 했던 건지 등등 남편은 저를 만류했지만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혼자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이 흐르니 억울하고 좋지 않은 감정들은 정리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우선 제가 잘못한 점도 조금 있긴 한 것 같았어요. 정말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좋게 말했다고 해도 어른들 입장에선 말 대답으로 들릴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전의 문제였습니다. 어머님은 왜 갑자기 학력 얘기를 꺼내시면서 나를 깎아내려고 했던 걸까? 애초에 대학에 나오지 않은 며느리를 받고 싶지 않으셨던 건가 하지만 이미 예전에 예민한 편이 제 상황에 대해 다 말씀드렸을 텐데 그럴 거면 애초에 인사하러 오란 말씀도 없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인사드리러 갔던 날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곰곰이 곱씹어보니 어머님의 표정이 어느 순간부터 안 좋아졌는지가 떠오르더군요. 그건 바로 고모님이 저를 칭찬하면서 오히려 조카인 예비 남편을 깎아내린, 정확히는 깎아내린 건 아니었지만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렸어도 있었겠다 싶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아닌 고모님한테 화를 내신 것도 그렇고요. 사실 어머님 입장에서 아들의 성공은 매우 자랑이었을 거예요. 넉넉지 못했던 가정 환경 속에서도 올바르게 큰 건 물론이거니와 좋은 대학에 나와 대기업에 들어간 것까지 예비 남편은 어머님에게 자랑이자 자존심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내심 그래 어디 우리 아들 아내감으로 정말 괜찮은가 보자라는 마음이 강하셨겠죠. 근데 고모님이 그렇게 저를 칭찬하고 조카는 깎아내리면서 다들 분위기가 하하호호하고 있었으니 그게 어머님 심기에 많이 거슬렸을 거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이해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사실이 그랬었다는 거죠.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 제가 선택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머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읽고 넘어갈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으니 이대로 끝낼지 그 선택을 하는 데에는 현재 어머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으시다면 저도 잊고 넘어갈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일주일 후 저는 예비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혹시 내가 인사드리러 간 이후로 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비 남편은 마침 자기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내가 그 얘기를 해주려고 연락 많이 기다렸어. 우리 엄마가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 원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날 괜히 내가 꿀린다는 느낌이 드셔서 그런지 욱하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너 칭찬 많이 했었어. 다음에 만나면 꼭 사과하시겠대.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뭐랄까 한결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건 나도 넘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죠. 사실 저도 나이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서둘러 결혼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거기다 어머님도 정말 개념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한순간에 욱하는 감정으로 그러신 거라면 제가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렇게 저흰 그날의 일은 조용히 잊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서로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의견도 잘 맞아서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이 했던 엄마가 미안해하더라라는 그 말이 거짓이었을 줄이야 그걸 알게 된 건 상견례 때였습니다. 이날은 어머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친절히 대해주시고 저희 부모님께도 예의를 다해주셨고요. 덕분에 분위기도 화기애애할 수 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정말 미안해하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아이고, 이렇게 저희 딸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희 딸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시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해 주신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네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시부모 생각하는 애가 어딨다고요? 사돈 어르신들이 참 교육을 잘해주셨나 봐요. 아, 우리 딸이 그랬나요? 안 그래도 예의 있게 키운다고 노력하긴 했는데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그건 그렇고 이제 좀 현실적인 이야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혹시 애들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요즘 애들은 반반 결혼도 많이 한다던데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애들 신혼집이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2억 정도 지원할 생각이에요. 이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 전에 예비 남편에게 들은 바가 없었던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그냥 대충 제가 사놓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던지 아니면 그 집을 다시 팔고 다른 집을 살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2억이나 지원해 주신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의 여유는 없으실 것 같았거든요. 네, 2억이나요?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유, 아니에요. 저희가 뭐 며느리를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전혀 부담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억이면 뭐 어느 정도 대충 적당한 집을 구할 수 있겠죠.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애들 능력이 있으니 대출받으면 될 테니까요. 아유, 그럼요. 그 정도면 시작으로 충분하고도 남죠. 그럼 저희도 그에 맞게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 혹시 어느 정도를 원하시는지 원하긴요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딸 키우느라 고생하시는데 딸이 알아서 하는 게 맞죠? 아묘 어머님은 호호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랄까 마음속에 무언가가 굉장히 찝찝하더군요. 특히 며느리를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는 그 말, 일단 상견례는 그렇게 분위기 좋게 자리를 마친 뒤 저는 남편과 따로 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의 출처도 궁금했고 어머님의 태도가 조금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물어봤죠. 근데 남편의 입에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2억이라니?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아, 그거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더 못해주셔서 미안해 하시는데 아니 시부모님이 그렇게 돈이 많으셨어. 여태까진 자기 집안 경제 상황 안 좋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랬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집 팔면 2억 조금 안 되게 나오긴 하니까 그거 팔아서 해주시겠다고 하던데 뭐 아니 무슨 결혼 지원을 그렇게까지 해. 그리고 그 집을 팔면 시부모님은 어디 가서 사실 생각인데 아 그거야 내 집이 있잖아. 그게 뭔 소리야 내 집이 있다니? 아니 내가 사놓은 집이 있으니까 그거 드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다 해결되는구만 뭘 모르는 척이야 뭐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아. 그러니까 어머님은 집을 팔아서 결혼 자금 2억을 해주실 거지만 대신 내 집을 시부모님께 드린다. 이거 맞아 응 맞아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왜 싫어하니 싫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자기네가 산 집 얼만지 알아. 그거 3억이 넘는 집이야. 근데 무슨 2억을 받고 그 집을 들여 그건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 야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맞는 계산 아니야. 명의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집 비어 있을 거고 나는 이번에 부서가 바뀌어서 출퇴근 때문에 새로 집을 잡아야 되는데 당신 집은 좁아서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더 큰 집을 얻는 게 맞는 거잖아.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의논을 했어야지. 왜 갑자기 통보식으로 말해. 당신이 그동안 내 연락을 안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2억 주시겠다는데 뭘 얼마나 더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마련한 집을 왜 드려야 되는데 나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럼 넌 대기업 남편을 얻는 건데 그걸 다 공짜로 얻을 생각을 했어. 뭐 아니 그럼 내가 돈을 더 얻어가며 결혼해야 당신한테 수지가 맞단 소리야? 당연하지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걸 겨우 고작 작은 음식점 하는 사람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그건 공평한 게 아니지 막말로 그깟 장사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건데 사실상 미래가 없는 거 아니야 뭐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대기업이야말로 위험한 거 아니야? 난 자리라도 이미 잘 잡았는데 자기가 뭐라고 내가 그렇게 퍼져가며 결혼을 해야 돼 우리 엄마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네. 넌 너랑 결혼할 사람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싶냐? 진짜 우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그러더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했지. 아유 어리다 어려 진짜 아니 무슨 소리야? 그건 또 나 인사드리러 간 날은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 인정하셨다며 미안하게 생각하신다며 아 그거야? 그냥 너 기분 풀어주려고 내가 한 말이고 사실 나도 처음엔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일주일간 엄마랑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따지고 보니 엄마 말이 맞긴 하더라고. 내가 너무 미치는 결혼이었어. 너랑 나랑 미래 가치가 다르잖아. 미래 가치가 뭐 미래 가치 그리고 거짓말이었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는 내가 없지 너는 내가 우리 엄마 기분 풀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지 네가 갖고 있는 집 엄마 드리기로 해서 겨우 기분 풀고 결혼 허락해 주신 거야. 그런데도 2억이나 해주시겠다고 하는 걸 감사히 여겨 뭐라고? 그럼 내 집을 드린다고 했던 것도 자기가 먼저 꺼낸 얘기란 소리야? 그리고 어머님은 그 말에 또 바로 좋다고 하신 거고 좋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걸로 겨우 화를 풀어주셨단 소리지 됐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네. 어쩐지 상견례 때 어머님이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 뭔가 신경이 쓰이더만. 그래 이제 이해가 가 갑자기 태도가 그렇게 변하신 것도 말이야. 그래 이해가 갔다니 다행이네. 학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해시키기 참 어렵다. 어려워 그래 이해가 늦어서 미안해. 네가 결혼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기엔 함께해온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 어쨌든 내 말대로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우리 그만하자. 뭐 그만하자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누굴 바보로 알아? 내가 미쳤다고 그 집을 너희 부모님 드리겠냐?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 해가며 너랑 결혼을 해? 안 해. 나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라. 결혼 얘기 주변에 했던 건 각자 알아서 해결하기로 하자. 아니 얘가 미쳤나? 우리 결혼 안 하면 아쉬운 건 너라는 걸 왜 모르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가냐 진짜. 야 어디 가냐고 전 뒤돌아보지 않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방금 예비 남편 아니 그 쓰레기 같은 놈과 나눴던 얘기를 모두 해드렸죠. 저희 부모님도 정말 어이없어 하시더군요. 무슨 그런 집안이 다 있냐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제대로 진행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 마음 편하게 파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음날 예비 신랑이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집을 주고 말고 하는 문제는 다 취소하자고 양가 도움 없이 소박하게 반반 결혼하자면서 전날과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근데요. 저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면서 예비 시어머님까지 나오겠다 하길래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께도 말씀드렸죠. 근데 엄마는 무슨 생각이신지 다 같이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근처 카페에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를 만나게 됐고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엄마가 먼저 그러셨어요. 용서를 빌어서 될 문제인지 아닌지는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기우는 결혼이라고 그 집에서 말이 나왔다면서요. 하긴 그 말이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기우는 결혼이거든요.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몇 개인지 모르시죠? 그러자 예비 시모가 뭐라고요? 아니, 가진 건물이 몇 개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저희가 서울에 가지고 있는 건물만 3개입니다. 5층짜리 건물 3개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뻥을 쳐도 적당히 쳐야지. 그러자 저희 엄마께서 그럼 나중에 등기부 등본 찾아서 보든지 하던가요? 본인 수준에서 벗어나니까 다 거짓말 같죠.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고 보니 입고 오신 것들이 다 상견례 때와는 다르게 명품만 입고 오셨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도대체 이만큼 돈이 있었기에 굳이 애한테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하고 싶은 걸 하게 둔 겁니다. 애가 뭘 하든 저희가 뒷받침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작은 가게에서 8년간 일했다고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는 게 우리 딸이 가게를 한 건물이 저희 건물이거든요. 월세를 안 받으니 우리 딸도 그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어느 쪽으로 기운 결혼이었을까요? 아니, 그게 저 죄송했습니다. 제가 몰라 뵀어요. 진작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가진 게 없어서 귀한 분들 알아볼 줄 몰라가지고 그럼 어느 쪽으로 기운 결혼이었는지는 파악이 되신 것 같네요.